오늘은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 순서 및 수도의 위치, 그리고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4세기 이전의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우리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순수한 일본 원주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조상을 현대 일본인의 조상을 조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문 문화는 신석기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조문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야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영향을 받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벼농사도 한반도에서 이리 건너가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세기경이 되면 비로소 30여 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이 세 가지를 배우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 고대 중세사 연표를 참고로 보겠습니다. 먼저 야마토 정권 때는 왕의 칭호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는데 이제 야마토 정권 말기가 되면 이제 왕의 명칭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을 또 일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야마토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헤이조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서 그런 거대한 계획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라 시대입니다. 일본 역사상 천황의 권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 나라 시대입니다. 근데 이 불교가 아주 발달하고 그러면서 불교계의 그런 종교계의 힘이 너무 세워져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헤이안쿄로 천도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다시 헤이안 시대가 열리죠. 근데 헤이안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천황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중앙 귀족과 지방 호족의 그런 권력이 너무 세워져서 천황의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는 어떤 최고 지배자는 바로 천황이었습니다. 일본 왕이죠. 이 천황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이래 떠받들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일본은 무사가 실권을 지니는 막부 정치라고 흔히 부르죠. 여기 막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의 총대장이 쇼군입니다. 바로 쇼군이 천황은 명목상의 지배자고 실질적인 실권은 쇼군이 일본을 다스리던 시기를 이 바로 막부 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라는 것은 원래 이 쇼군이 전쟁터에서 천막을 치고 쇼군이 어떤 지휘 본부를 막부라고 했는데 이런 정치 체제의 명칭으로 이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우로마치 막부, 그리고 전국이 분열돼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의 100년 넘게 전국 시대가 이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하게 되지만 얼마 못 가서 임진왜란 일으키고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권을 쥐고 에도 막부를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는 1867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거의 260년 가량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놓고 오늘 배울 내용은 요 세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에서는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강조한 것 중심으로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은 4세기경에 통일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를 보면, 지금 여기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야마토 정권에서 이제 천도를 한 게 헤이조쿄, 이어서 헤이안쿄로 열애 천도하게 됩니다. 6세기 말에 이제 쇼토쿠 태자, 이 사람은 일본 국민들이 아주 존경하는 인물이고 일본 고액 화폐의 그 도안으로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의 개혁, 쇼토쿠 태자를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 태자에 의해서 선진 문화가 수용이 되고 또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크게 진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카 지역에서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하는데 이것을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이 아스카 문화도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세기가 되면 이제 7세기는 수나라 당나라식입니다. 수나라가 빨리 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당이 들어서죠.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에 견학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죠. 그게 견수사 견당사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때는 이런 견수사 견당사도 파견하고 이제 이 견수사 견당사가 나라 시대 때도 계속 이어지는데 해안 시대가 되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카 계신,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야마토 정권 말기에 이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개혁한 것을 다이카 계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카 계신에 의해서 7세기 말이 되면 이제 국호도 일본으로 정하고 왕의 명칭도 천황이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야마토 정권이 7세기 말에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의 명칭도 천황, 나라 이름도 일본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수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보면 그 천도한 곳이 바로 이 헤이조쿄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다시 헤이안쿄로 천도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곳이 헤이조쿄, 위쪽이 헤이안쿄라는 걸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이 지도는 가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이조쿄를 참고로 이제 지도를 잠시 보면 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하여, 상상되긴 하지만 이 모방한 아주 거대한 계획도시입니다. 동서로 4km, 남북으로 약 5km의 거대한 계획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시대에는 천황의 권력이 일본 역사상 제일 강력했던 때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황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다이사, 아주 유명한 절인데 이 도다이사가 건립된 것이 바로 이 나라 시대라는 걸 잘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도다이사의 사진을 참고로 보면 이 도다이사의 이제 대불전입니다. 이 대불전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본전물이 있는데 이 본전물의 안전키가 16m고 얼굴 길이만 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불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람 키랑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규모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도다이사라는 유명한 절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나라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 율령체제가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다이카 계신한 거는 야마토 정권 때긴 하지만 이 완전히 확립되어서 이제 천황의 권력이 아주 강력해진 것이죠. 이것은 나라 시대다. 그리고 천황의 권력이 강력해진 만큼 천황의 그런 또 조상들, 그런 일본의 옛 역사를 또 작성하고 미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 고대의 그런 역사 서술이 활발하게 되면서 고사기, 고대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그런 고사기, 또 일본서기라는 그런 역사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고사기, 일본서기
편찬된 게 언제냐? 나라시대. 이것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엽집은 역시 일본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든 그런 전해져 내려온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엮은 책이 바로 만엽집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편찬된 것도 나라시대다.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 될 것은 이 도다이사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나라시대다. 이렇게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8세기 말이 되면 헤이조쿄에서 불교계의 그런 힘이 너무 세지니까 해양쿄로 천도를 함으로써 불교계를 견제하려고 이래 오늘날의 교토인 해안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사진이지만 헤이조쿄에서 해양쿄, 오늘날의 그 교토로 이제 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쿄도 이제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거의 뭐 헤이조쿄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계획 도시입니다. 근데 천도를 한 이후에 천황의 왕권이 약해지고 대신에 귀족과 호족이 강해지면서 이 귀족과 호족에 의한 장원이 늘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과 호족이 자기 저택하고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무사 계급이 크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막부 정치가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무사 계급이 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해이안 시대다. 이렇게 또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당나라의 이제 힘이 쇠약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나라 말에 이제 쇠약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견당사 파견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때부터 일본 고유의 그런 특색을 지닌 그런 국풍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풍 문화다 이라면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문자인 가나 문자. 가나 문자는 한자에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문자가 가나 문자인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도 일본 고유한 그런 주택 양식이 나타나고, 관복에 있어서도 이런 관복 여러분 본 적 있죠. 그런 해이안 시대에 이런 일본 고유의 관복 형태가 나타난 것이 바로 또 해이안 시대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해이안 시대 때는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나라 시대 때는 도다이사를 그런 유명한 큰절이 지어졌지만, 해이안 시대 때는 그런 불교 얘기는 싹 빠지고, 뭘 기억해놔야 될까요? 그렇죠. 귀족 호족이 장원을 학대하고, 또 지방에서는 또 호족에 의해서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하게 되면서 무사 계급이 성장했다. 그리고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 국풍 문화 하면 또 해이안 시대, 또 가나 문자, 주택과 관복의 일본적 특색이라 하면 또 해이안 시대. 이렇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